남편에게 신장을 준 낯선 남자. 그 남자는 남편보다 제 마음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내게 건넨 건 남편의 신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까지도. 하지만 제가 결국 선택한 건 평범했던 일상. 저는 32살 주부 김민지입니다. 남편 준호와 결혼한 지 5년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준호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하는 성실한 남편이었고 저는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6시 준호가 일어나면서 저희 하루가 시작됐어요. 여보,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인사하며 현장으로 나가는 남편을 배웅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준호는 항상 민지야, 내년엔 꼭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주말이면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어요. 준호는 평소에 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금연도 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거든요. 건강해야 우리 민지랑 오래 살 수 있지 이런 말을 자주 했던 남편이었어요. 그런 준호였기에 건강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요즘 좀 피곤하다 정도의 말은 했지만 워낙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뜻밖의 병명. 그런데 작년 9월 준호가 갑자기 몸이 많이 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요즘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부기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도 심하게 부어서 신발을 신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준호야, 병원에 가보자 제가 권했지만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현장 일이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어라며 미루기만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소변 색깔이 이상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반강제로 끌고 가서 종합검진을 받게 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저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괜찮을 거야, 걱정 말하며 저를 달랬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사기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신부전이라니. 32살 남편에게 이런 병명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셨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기 발견이 어려운 병이라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준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괜찮아, 치료하면 나을 거야 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치료가 시작됐지만 준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죠.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했고 그때마다 4시간씩 병원에서 보내야 했어요. 활발하던 남편이 점점 기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투석을 받는 날이면 준호는 완전히 지쳐서 집에 돌아왔어요. 미안해 민지야, 내가 이렇게 되어서. 자책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까지 눈물이 났어요. 건설회사도 휴직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도 커졌고요. 의사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투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장이식뿐이에요. 신장이식. 말로만 들어봤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어요.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뇌사자 이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부터 검사를 받아봤어요. 혹시 제가 줄 수 있다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혈액형도 다르고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도 맞지 않았어요. 준호의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서 기증이 어렵다고 했고요. 뇌사자 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대기 기간이 평균 5-7년 정도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5년. 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민지야,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 차라리. 무슨 소리야? 절대 포기하지 마. 제가 소리를 지르자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기적 같은 연락. 그렇게 절망적인 날들을 보내던 중 3개월 후 기적 같은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생체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저와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생체 기증자요? 누가요? 자세한 내용은 오셔서 상담받으시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마음이 두근거리면서도 혹시 잘못된 연락인 건 아닐까 걱정도 됐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저희를 맞았어요. 기증 희망자분이 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매우 적합하게 나왔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도 말없이 울고 있었고요. 그런데 기증자분이 누구예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제가 물어보니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가족은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나서주셨어요. 완전한 타인이 우리를 위해 신장을 기증하겠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나요? 드문 일이지만 종종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정말 기적 같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다니. 저도 감격스러웠지만 한편으론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 기증자의 조건.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기증자와의 면담 일정을 잡자는 것이었어요. 기증자분이 수술 전에 환자 가족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익명으로 진행되는데 이분은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 카페였어요. 저와 준호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어떤 분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감사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분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아마도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직장인 같아 보였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는 것 같아 손을 들었더니 저희 테이블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석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분에게 저희도 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준호가 인사를 하려는데 민석 씨가 손을 저으며 천천히 앉아서 이야기해오라고 했어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민석 씨는 IT 회사에 다니는 개발자라는 것이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라는 저의 질문에 민석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제 친구가 몇 년 전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해서 그 친구 생각이 나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단순하면서도 깊은 이유였어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석 씨가 조금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는 긴장하며 들었어요. 수술이 성공한 후에 가끔씩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기증한 신장이 잘 지내고 있는지. 수술과 성공.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불안과 기대가 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준호는 의외로 담담해 보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수술 당일 민석 씨도 같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준호와 민석 씨를 번갈아 가며 병실을 찾아갔어요. 준호는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라고 했고 민석 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준호 씨만 생각하세요라고 말했어요. 수술 당일 새벽 5시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 사람 모두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술 시간은 준호가 4시간, 민석 씨가 3시간 정도 예상된다고 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준호 부모님도 오셔서 함께 기다렸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했어요. 중간중간 간호사가 나와서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때마다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수술이 끝났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모두 상태가 양호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어버렸어요.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회복실에서 처음 본 준호의 얼굴은 조금 부어 있었지만 안색이 많이 좋아 보였어요. 민지야, 고마워. 정말 고생 많았어. 준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민석 씨도 회복이 빨랐어요. 다음 날 저를 보자 준호 씨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신도 수술을 받았는데 상대방 걱정을 먼저 하는 모습에서 정말 착한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뜻밖의 만남. 수술 후 한 달 준호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했어요. 얼굴 색깔도 좋아지고 활력도 되찾았어요. 투석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지야,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라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퇴원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석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준호 씨 상태는 어떠신가요? 괜찮다면 커피 한잔 하면서 안부를 묻고 싶어서요. 처음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만나자고 생각했어요. 약속 장소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어요. 준호와 저 그리고 민석 씨가 만났는데 준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민석 씨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대화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석 씨는 생각보다 유머 감각도 있고 이야기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준호도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만나면 좋겠어요.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민석 씨의 말에 준호도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형님의 신장을 받았으니까 형님이죠라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저도 민석 씨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질 때 민석 씨가 준호 씨, 혹시 운동은 어떠세요? 저와 함께 배드민턴 어떻게 해요? 라고 제안했어요. 준호가 좋죠. 오랜만에 운동을 할 수 있겠네요. 라며 기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민석 씨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첫 대면. 민석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저희는 그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혼자 살면서 요리도 잘하고 독서도 좋아하는 지적인 분이었어요. 무엇보다 항상 배려심이 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이었어요. 어느 날 민석 씨가 집에서 저녁을 해주겠다며 저희를 초대했어요. 제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준호가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너무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요? 라고 했지만 민석 씨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좋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민석 씨의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센스 있는 소품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와, 정말 깔끔하게 사시네요 라고 제가 감탄하자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걸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민석 씨가 직접 만든 저녁을 먹으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민석 씨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아요. 준호 씨 부부를 보면서 부럽기도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찡했어요. 이런 좋은 분이 혼자 지낸다니. 민석 씨도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글쎄요, 이제 나이도 있고.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민석 형 정말 좋은 분이야. 우리 가족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민석 씨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어요. 깊어진 인연.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 씨는 정말로 저희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준호의 정기 검진에도 함께 가고 저희 결혼 기념일에도 축하해 주셨어요. 준호도 민석 씨를 형님이라 부르며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준호가 감기에 걸려 며칠 누워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민석 씨가 약과 죽을 사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준호 씨 괜찮아요? 몸조리 잘해야 해요. 자신의 신장을 받은 준호를 정말 친동생처럼 걱정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준호가 잠들고 저와 민석 씨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민석 씨 정말 감사해요. 저희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뭘요? 저도 이렇게 가족 같은 분들이 생겨서 행복해요.
그 말을 하는 민석 씨의 눈빛이 왠지 슬퍼 보였어요. 민석 씨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가끔은. 그래도 이제 준호 씨와 민지 씨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대답을 듣고 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로 민석 씨를 볼 때마다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고마운 분이었는데 점점 더 신경이 쓰이고 챙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민석 씨가 혼자 지내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아팠고 웃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준호가 야근을 하게 되어서 민석 씨와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셋이 가기로 했던 건데 준호 씨 없으니까 취소할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가요. 그렇게 시작된 단둘의 만남이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흔들리는 마음. 영화를 보는 동안 내내 민석 씨가 신경 쓰였어요. 웃을 때의 모습, 진지하게 영화를 보는 모습,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는데 민석 씨가 말했어요. 민지 씨,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런가요? 별일 없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준호에게도 제대로 된 얼굴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찾아뵙는 건 아닌가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대답한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어요. 민석 씨도 조금 놀란 표정이었고요. 그 순간 제가 민석 씨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결혼한 사람인데.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민석 형과 영화 재미있게 봤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며칠 후 민석 씨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민지 씨 괜찮으세요? 그날 이후 연락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민석 씨도 저를.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준호와 민석 씨 둘 다 소중한 사람인데 제가 이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민석 씨 생각이 계속 나고 만나고 싶어지고 이런 제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계와 선택. 결국 저는 민석 씨와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에게는 친구와 만난다고 말하고 민석 씨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석 씨, 저 이상한 이야기를 할 건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민석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네,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요. 요즘 제가 민석 씨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지 씨, 사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지 씨가 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런 마음이 커졌어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쁘면서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준호가 있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준호 씨는 제게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인데 그분의 아내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다니. 민석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 씨,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하지만 준호 씨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그분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의미를 찾았는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도 준호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민석 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모두 소중한데 이런 상황이 된 게 너무 괴로웠어요. 민석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민지 씨,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서로의 마음은 인정하되 준호 씨를 위해서 선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멀리서라도 민지 씨를 지켜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더 눈물이 났어요. 민석 씨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민석 씨,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마음을 가져서
아니에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어른이니까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준호를 보니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친구 만나서 기분 좋아 보이네라며 웃는 남편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민석 씨와의 감정, 준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도덕적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준호는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요즘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어느 날 밤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물론 민석 씨에 대한 감정은 말하지 않았지만요. 준호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당연히 민지랑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준호의 순수한 답변을 듣고 제 마음이 정해졌어요. 민석 씨는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어요. 준호의 생명과 함께 사랑이라는 감정도 선물해 주었죠.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준호를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민석 씨에게 연락했어요. 민석 씨,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민석 씨는 제 결정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민지 씨, 결정하셨나요? 네. 저는 준호와의 삶을 지키기로 했어요. 민석 씨에게 미안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예상했어요. 오히려 그런 민지 씨라서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민석 씨의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민석 씨도 좋은 분 꼭 만나세요. 저보다 훨씬 좋은 분을. 민지 씨. 민석 씨가 제 말을 끊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민지 씨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준호 씨를 통해서라도 계속 민지 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저희 자주 만나면 서로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헤어지면서 민석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지 씨, 준호를 잘 챙기세요. 제 신장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농담 같은 말이었지만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웃으며 네, 잘 챙길게요 라고 답했어요. 지금은 몇 달이 지났어요. 민석 씨와는 가끔 안부 문자만 주고받아요. 준호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저희는 다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민석 씨 생각이 날 때면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준 건 남편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도 다시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준호를 보면서 생각해요. 저 안에는 민석 씨의 신장이 있고 그 신장이 준호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고. 어쩌면 저희 세 사람은 운명적으로 연결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남편의 생명을 주었지만 나는 남편과의 삶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선택이 사랑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도. 준호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석 씨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훗날 저희가 모두 나이가 들면 다시 편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이 복잡했던 감정들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서로를 사랑했지만 더 큰 사랑을 위해 포기했던 그 시간들이. 3년 후.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고 승진도에서 이제 팀장이 되었어요. 저도 카페 사업을 확장해서 두 번째 매장을 열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준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민지야, 정말 꿈 같아. 내가 아빠가 될 줄이야. 눈물을 글썽이며 제 배를 쓰다듬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민석 씨와는 가끔씩 안부 연락을 주고받아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단체 문자로 근황을 나누곤 해요. 민석 씨도 1년 전에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석 형이 결혼했대. 준호가 기뻐하며 저에게 알려줬을 때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왠지 모를 아쉬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어요. 민석 씨가 행복해진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뜻밖에도 민석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민지 씨 축하드려요. 준호 씨한테 임신 소식 들었어요. 정말 기뻐요. 오랜만에 듣는 민석 씨 목소리는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어요. 민석 씨도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아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지 씨처럼. 마지막 말은 작게 중얼거리셨지만 들렸어요. 그래도 예전 같은 아픈 감정은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었거든요. 민석 씨, 언젠가 저희 아이 태어나면 인사시켜 드릴게요. 아이에게도 민석 삼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아빠를 살려준 고마운 분이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예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준호가 말했어요. 민지야, 우리 아이 이름에 민석이 형 이름을 넣고 싶어. 어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남자아이면 준민이, 여자아이면 미나는 어때? 완벽해. 결국 저희는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김미나. 민석 씨의 민자를 넣어서요. 미나가 태어났을 때 준호가 미나야, 아빠가 살아있어서 너를 만날 수 있는 건 민석 삼촌 덕분이야 라고 속삭이는 걸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미나의 첫 돌잔치 때 과감하게 민석 씨 부부를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까 걱정했는데 민석 씨 부인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미나가 정말 예뻐요. 준호 씨 닮았네요. 환하게 웃으며 미나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그날 민석 씨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너에게 신장을 준 것 같아.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이 모든 행복이 가능했어요. 두 남자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연인으로서의 사랑, 가족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사랑까지. 저희 세 사람은 각자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나가 걸음마를 시작할 즈음 민석 씨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함께 자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민지야, 참 신기하지 않아? 민석이 형이 없었다면 미나도 없었을 거고 지금 이 행복도 없었을 거야. 준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운명이란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임신 4개월이에요. 둘째를 가진 거죠. 준호는 이번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며 기대하고 있어요. 민석 씨도 소식을 듣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가끔 미나를 보면서 생각해요. 이 아이 안에는 준호의 피가 흐르고 준호 안에는 민석 씨의 신장이 있다고. 그렇게 보면 미나에게도 민석 씨의 생명이 조금은 흘러가고 있는 셈이에요. 참 묘한 인연이죠. 작년 추석 때 민석 씨 가족과 함께 성묘를 다녀왔어요. 민석 씨가 신장 이식을 결심하게 해준 그 친구의 묘소였어요. 친구야, 나 덕분에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났어. 고마워. 민석 씨가 묘비 앞에서 중얼거리는 걸 들으면서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준호와 함께 장기기증 홍보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저희의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랑은 나누면 더 커진다는 게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미나가 엄마, 민석 삼촌은 왜 아빠한테 콩팥을 줬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민석 삼촌이 아빠를 사랑해서야. 그리고 엄마도 미나도 사랑해서. 그럼 민석 삼촌이 영웅이네요. 미나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요. 민석 씨는 저희 가족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사랑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가끔 민석 씨 생각이 나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 아픈 그리움은 아니에요. 고마움과 따뜻한 그리움이 섞인 감정이죠. 그분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감정조차 소중하게 느껴져요. 준호는 가끔 민석이 형이 우리 가족의 천사 같아라고 말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생명도 주고 사랑도 가르쳐주고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게 해준 분이니까요.
올해 미나의 돌잔치 때도 민석 씨 가족을 초대할 예정이에요. 이제는 정말 편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민석 씨 아들과 저희 미나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면 벌써 기대가 돼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사랑이란 꼭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걸.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형태로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걸. 민석 씨와 저의 사랑은 준호를 통해, 미나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둘째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는 남편의 생명을 주었고 저는 그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가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민석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요. 민석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꿈속에서는 가끔 민석 씨를 만나요. 그때는 아무런 부담 없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죠. 잘 살고 있어요, 민석 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요, 민지 씨. 행복하세요. 꿈에서 깨면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 씨와 미나를 바라봐요. 그리고 뱃속에 아기를 쓰다듬으며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민석 씨의 사랑 덕분이라는 걸. 사랑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진정한 사랑은 결국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희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숭고한 결정이 어떻게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야기. 지금도 어딘가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저희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리고 민석 씨 같은 천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